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먼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이 전반부에 나올 거고요. 이지스에서 실제 자료 만들기를 후반부에서 구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 즉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에 연말정산 서류를 병원에 와서 직접 환자가 와서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 자료에 올리면 필요한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에 해당되겠죠.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 자료는 본인 부담금 의료비 자료가 되겠고, 자료 제출 기간이 2022년 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21년 자료를 1월 7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료 제출 기한 보통 해가 바뀌면 보통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파일을 각 전자차트에서 만드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각각 메뉴를 선택하시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화면에 가셔서 파일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한 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신고를 해야겠죠. 자료의 범위가 2021년 귀속 본인 부담금 의료비 자료로 되어 있고 보험 비보험 금액 모두 포함입니다. 귀속이란 말은 해가 바뀌면 안 되죠. 2021년에 진료 내역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납을 2022년에 하게 되면 그것은 기속 자료가 아닙니다. 2022년에 포함되겠죠. 그런 의미고 수납일자 기준으로 2021년에 해당되는 그런 의료비를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일단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본인의 진료비,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것,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거부 신청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데서 개인 프라이버시로 진료 내역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용, 성형수술 비용, 의약품 구입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 아니니까 이 부분도 자료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환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파일을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도움말은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면 일단 검색해서 연말정산료를 치시면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병원 운영정보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죠. 공지사항 누르시고요. 최근의 공지사항 보시면 실제 공지사항 1월 1일 참조해 보시면 도움말 가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전에서 설명드린 자료 제출 안내랑 동일하죠.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출 방법이 나옵니다. 쭉 이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거를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자세한 아주 세밀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누락된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타 있죠. 기타 누르시고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맨 좌측에는 이제 요양기관의 기본 정보가 있고 증빙자료 생성, 파일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그 경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변경하지 마세요. 파일이 어디 들어있는지 보시려면 파일 탐색기를 여셔서 여기 있는 파일 경로를 컨트롤 카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 맨 위칸 경로를 동일하게 넣으시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 파일이 사실 그 보시면 작년 거죠. 올해 게 아니라 제출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작년 2020년 소득공제 자료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폴더에 들어가고요. 이 경로를 직접 찾는 방법은 그래도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내 PC에 로컬 디스크 C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 누르시고 그다음에 텍스, f텍스죠. f텍스 인풋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파일이 생성된다는 거 아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산출 기간 보면 올해 거는 산출이 안 됐죠. 요양기관 번호부터 자료 작성 일자까지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이상이 없으시면 산출로 가시면 됩니다. 산출 기간 확인하시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건 특별한 게 없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바로 산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초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공제 제외 접수 리스트는 접수 일자를 누락시키는 그런 기능이고 재처방 등록과 상병 등록, 재환자 등록은 아시겠지만 특정 처방이나 상병 환자를 누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방을 눌러보시면 제외할 처방 리스트 다 모두 다 이게 누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다 틀려질 수 있고요.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용, 성형 등이 있다면 처방에서 등록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재처방 리스트를 함부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미용, 성형 그리고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처방된 리스트만 등록시켜 주시면 되고요. 상병 등록과 환자 등록은 사실 어떤 특정 상병으로 처방된 건 제외하고 어떤 특정 환자를 뺀다는 건데 이거는 기능이 사실 막강하고 어쩌면 기능을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쓰지 마시고 정 쓰신다면 여기서 재처방 등록 기능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미용, 성형, 건강 증진 목적으로 된 것만 여기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없다면 바로 산출 누르시고 산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산출 조건 설정이 있죠. 여기서도 사실 뺄 건 없어요. 지역가입자 제외 기능은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부양자 중에 그 가족 거 요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수 수납 정도는 귀속 의료비니까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클릭 하나 해주세요. 나머지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이 비보험자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공제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미수 수납 제외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체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클릭할 땐 정말 주의하시고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미수 수납 제외만 하고 산출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제외해도 된다는 건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도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가능하면 다 내라고 했으니까 산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산출 시작 누르시고 시간이 좀 꽤 걸려요. 이 부분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전산 환경에 따라서 몇 분씩 걸리니까 모래시계나 작업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산출이 다 되면 화면이 뜨고 제출연도 보면 2022년도 떴죠. 그리고 통계에 보시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총 자료 건수가 38,589건이 잡혔습니다. 건수를 보시고 물론 이 건수로 봐서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믿으시고 기초 설정에서 해놓은 대로 산출 조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미수납 제외 부분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류 환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빨간색들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은 그냥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뭐 이건 어떻게 고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류 환자 전체 삭제를 날리세요. 이렇게 예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 환자들이 소득 내역이 기록이 필요하다, 전산이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생긴 분들은 어차피 그 전산에서 조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지우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것들을 다 삭제해 주거든요. 됐습니다. 뭐 여기서 뭘 고칠 건 없겠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 생성을 하시면 돼요. 파일 생성 누르시고, 그러면 또 작업에 좀 들어가는데 파일 생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래 보면 프로그레스 바가 있죠. 진행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면 파일 생성이 끝나는 거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 잠시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수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는 처음에 증빙자료 생성 파일 경로라는 데서 확인을 해 보시면 가능해요. 새로 정렬을 해서 봤더니 오늘 날짜로 파일이 생성된 게 있죠. 3845KB.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차트에서 작업은 끝났습니다. 파일 생성까지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지스에서는 나와서 그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야겠죠.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홈택스를 치시면 바로 가기 나올 거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홈택스로 나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병원 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이걸로 돼요. 누르시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은 미리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누르시고 자료 종류 선택을 해주세요. 의료비 선택을 하고 제출하면 이동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누르시고 파일 찾기를 누르셔도 되고 가져오기 해도 되거든요. 찾기로 해볼까요? 그럼 파일 찾기 누르시고 설명드린 그 폴더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폴더를 카피를 하셨으면 바로 이렇게 폴더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작년 제출 자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22년 생성한 날짜 확인하시고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선택하고 여기서 반드시 업로드 누르셔야 됩니다. 창을 닫으면 자료가 업로드 된 상태가 아니에요. 반드시 파일 찾기하고 파일 이름이 나오면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에 파일 검증 대상, 제출 대상이라고 파일명 뜨죠. 파일 이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날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2022년 1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하기를 누르세요.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뜨겠죠. 에러가 없으면 완료, 제출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그 오류 자료만 삭제하면 대부분 이 상태일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겠죠. 파일 병합에 대해서도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경우 사용하는 그 의료기관은 이지스 전자차트를 작년에 중간에 바꾼 의료기관은 파일 병합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 전자차트를 작년 6월 1일부터 썼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이전 차트의 자료로 파일을 만드셔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6월 1일부터 이지스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이지스 파일을 만들면 2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전자차트를 바꾼 기관은 파일 병합 기능을 해서 2개의 파일을 각각 다른 전자차트에서 만든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 이 파일 병합 기능은 사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파일 선택을 하고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태가 제출 중으로 나오죠. 한 1분 정도 있다가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새로 고침을 누르면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출을 완료한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제출 중에서 제출 완료라는 게 적어도 한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료 건수가 많아서 그런데 아무튼 한 1분에서 5분 정도 새로 고침을 하면 이 제출 완료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류라고 되어 있죠.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사실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 보면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지 않고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다시 삭제를 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료 올리는 것까지는 올려드렸고,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류가 없다면 제출 완료 상태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자료에서 결과 제출을 조회를 했는데 상태는 제출 완료인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부분들이 단순 주민등록 오류고 주로 외국인이죠. 저처럼 이렇게 뜬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놔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 개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찜찜해서 자료를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 가서 삭제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류 내역이 있다면 일단 먼저 여기 보면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든 파일을 다시 이지스에서 가셔서 화면을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름으로 찾으셔도 될 거예요. 환자 검색에서 여기서 검출된 환자를 찾는 겁니다. 나오죠? 아마 이 환자들이 다 걸렸을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해당 환자의 리스트를 삭제를 하면 되겠죠? 삭제하고자 하는 환자의 리스트로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처방조에 그 선택행 제외가 있죠? 그 모든 환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아마 모든 환자에서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들은 모두 빼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모든 환자 제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 환자를 꼭 삭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 삭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삭제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니까, 해당되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 판단은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선택행을 제외하든가 또는 모든 해당하는 환자의 처방을 제외하는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내역을 고쳐서 만들어야 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모두 제외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주로 검색을 해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눌러보시고 소팅을 한 다음에 거리는 환자가 있겠죠. 주민등록 체계가 안 맞는 거죠. 이 경우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모두 제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제가 계속 지우는 부분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환자까지 다 했습니다. 일단 오류 조회 여기 리스트에 나온 환자들은 모두 일단 삭제라는 방법은 했지만, 꼭 삭제 말고 편집이나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름을 다시 바꿔야 되거나 주민등록증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오류 내역을 다 고쳤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냐면 파일 생성을 다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생성을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만든 것들은 오류가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 다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 내역 그대로 해서 보시면 오류를 가진 환자들을 다 지웠을 겁니다. 파일 생성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 생성하는 시간은 동일하겠죠? 잠시 기다리시면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파일이에요. 이 부분도 다시 저장된 파일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수정한 날짜가 바뀌죠. 2시 27분 새로 집계를 하면 다시 오류가 걸러진 파일이 명확하게 수정한 날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다시 국세청 화면으로 가셔서 파일을 다시 올려야 되겠죠.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파일 찾기를 누르시고 새로 만든 파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로드를 눌러주십시오. 작업이 똑같겠죠?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 완료된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름을 바꿀까요? 요거를 1번으로 하지 마시고 2번으로 할게요. 2번. 파일 선택, 파일 찾기, 이걸 2번으로 바꾼 파일을 누르시고 선택하고 업로드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겁니다.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게 일단 틀린 거죠. 그대로 누르면 중복이라고 해서 다시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검증하기 똑같이 누르시고 확인 누르세요. 파일 확장자를 고치시면 안 되고 여기 이름을 고치셔야 돼요. D001은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있는 이름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출 가능으로 되어 있죠. 그럼 제출하기 다시 누르시고 선택 누르시고 제출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을 클릭하신 경우에는 이전 제출은 삭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서비스 누르시고 자료 제출을 하면 지금 제출한 걸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에 여기서도 지금 제출 중으로 되어 있죠.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여기서 보면 상태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오류가 또 나왔는데 이 오류가 없으면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요. 오류는 제가 2건의 자료를 삭제를 하지 않아서 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동영상의 목적은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파일을 다시 생성하고 다시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왔을 때 그냥 올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선택 옵션 하나는 그냥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걸 이지스에서 다시 자료 수정을 한 다음에 파일을 재집계해서 다시 파일을 선택해서 올린다라는 거. 주의점은 파일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끝자리를. 그리고 확장자가 아니라 파일명을 고치신 다음에 오류 검증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류 수정하는 것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하는 제출 방법 안내와 실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 제출이 좀 간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소득 자료 제출하려는 분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자료를 모두 보낸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의료비 환자가 원하거나 또는 미용 성형이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진료비를 쓴 거 아닌 이상은 다 모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것들을 전산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은 예전보다는 단축되게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엑셀 자료는 올리면 안 됩니다. 그 기능에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엑셀 자료는 그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표준 방법이 아니고 표준화되지도 않았어요. 엑셀 자료는 만드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조용 자료고 세액공제 자료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지 그거를 그대로 파일로 만들어서 엑셀 자료를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에러가 생길 겁니다. 반드시 자료 변환 파일 형태로 만드셔서 그 파일을 연동하는 방법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방법에 대한 동영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